한문을 독해, 읽고 해석하는데 첩경, 지름길, 빠를 첩자의 지름길경. 그래서 첩경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 빨리 가는 길. 이게 첩경이라는 게 첩경. 그럼 한문을 독해, 해석을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은 뭘까? 통째로 다 외우니까요. 사서삼경을 통째로 다 외우시면 돼요. 그게 첩경이에요. 왜냐하면 사서삼경 속에 이제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로 글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천자문을 공부하고 명심보감 뭐 기본적으로 계몽편들을 공부하고 나면 진짜 공부는 이제 대학부터 시작을 하는데 대학 맹자, 논어, 중용, 그다음에 시경, 서경, 역경 뭐 준추, 얘기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는데 그때 공부 스타일은 다 외우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책을 다 외우는 거였어요. 심지어 천자문은 거꾸로도 외워요. 앞으로도 외우고 거꾸로도 외우고. 자, 그 외우는 과정 속에 자연적으로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글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패턴이 머릿속에 수만 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AI가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듯이 머릿속으로 그 내용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한문 공부는 전부 다 외우는 거였어요. 다 외울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하고 우리 전통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그래도 이런 과정이 현대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첩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첩경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구문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은 뭘까? 언제나 그런 글자가 나오면 이런 글자가 나와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그 문장의 구조적 패턴을 우리가 익히면 그러면 외우는 것 다음으로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비슷한 문장을 혼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문 독해 첩경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 보자 해서 만든 게 우리가 사문철, 우리가 문사철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양학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문사철로.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할 것은 사학이에요. 사. 역사학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문학에서는 철학에서는 그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문사철에서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도 그러면 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문사철의 방법을 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할 건 문사철에 각각 한 권씩 되어 있어요. 3권이에요. 근데 그 3권을 한 권 가지고 사실은 4개월 정도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한 권 가지고. 근데 3권을 다 할 수는 없고 예전에 한 번씩 수업을 강의를 여기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진행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나머지 부분으로 다 묶어서 한번 이번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기존에 그 문사철을 찍어 놓은 우리 여기 화면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방향은 우리 앞에서 했던 명심보감 했던 것과 동일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문사철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심도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뭘 중심으로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일단 문장을 풀이하는 것.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 그리고 풀이 방법에 집중하고 물론 이제 풀이만 하고 지나가면은 또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내용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학에 깊이 들어가서 뭐 지금 이 내용은 사기열전 내용인데 사기열전에서의 의미까지 파악하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만 터치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마 책이 지금 조금 있으면 완성이 다 찍어낼 텐데 지금 책이 없으니까 참조만 하시고 그러면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쪽 하늘의 도는 정당한가 라고 하는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내용, 도는 정당한가. 거기 여러분도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사기라고 하는 책의 맨 첫 편이 백이열전이라고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글이에요. 자기는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글인데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때 사람이죠. 한나라 때 유방이 세운 이 한나라 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 맹자에 보면 5가지 형벌이 있어요. 그 중에 남자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 궁형이라는 게 있어요. 궁형. 여기 궁자는 궁궐 궁자가 아니라 남자의 양근을 거세하다. 남자의 양근을 거세하는 형벌을 궁형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내시로 만들어버리는 형벌을 궁형이라고 그래. 궁형. 그 내시로 이제 만들어버리면 거의 대부분 남자는 그 궁형이 내려지면 수치스러워서 자결을 해요. 내가 저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고 자결을 하는데 이 사마천은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서 내가 못다한 역사서를 네가 내 꿈을 완성해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서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궁형을 받아요. 그래서 거세를 해요. 근데 거세를 하고 나서 대략 한 70~80% 정도는 또 죽어요. 형벌 받고 나서. 왜냐하면 그걸 잘라버리니까 이게 지금처럼 의술이 좋아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되어서 죽어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또 사마천은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녀요. 중국 그 땅덩어리를 자기가 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유학을 해요. 실제로 그 역사 현장에 가서 자기 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한번 검증도 해보고 그래서 발길로 물론 다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검증을 하고 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사기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 최초의 역사 서적이에요. 그 사기 이후로 이제 중국의 이제 유명한 한나라 이후에 이제 나중에 여기는 한나라 이전까지 역사니까 한나라 이후의 역사, 한나라 역사기 나와요. 한서 뒤에 가면 나올까 한서. 그 다음에 후한서, 한나라는 전한 후한이 있어서 한서, 후한서. 이걸 중국 유명한 3대 역사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한서, 후한서는 못 봐도 우리가 사기라는 말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여기 김부식이 요걸 본다서 뭘 지어요? 그렇죠. 우리도 최초의 역사인 삼국사기가 나오거든요. 삼국사기. 삼국사기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기라는 말 때문에 삼국사기라고 읽는 거예요. 우리는 삼국사잖아요. 삼국의 역사니까 삼국사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사기책 때문에 삼국사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 사마천이 이제
이 사기를 짓는데 가장 물론 사기에 다 좋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될 건 이 열전편이에요. 열전편은 꼭 한번 읽어 보세요. 물론 한글로 읽어도 재밌지만은 한문 우리가 이제 첩경 공부하고 나면 혼자 보실 수 있어요. 혼자서 쭉 보시면 한문 번역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여기도 한번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이 전은 무슨 전자죠 원래? 그렇죠. 전할 전자죠. 우리 전설의 고향 할 때. 근데 조심해야 될 건 한문에서 제목 끝에 전이 붙으면 여러분들 홍길동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홍길동전 할 때 그 전은 뭐냐면은 전할 전자가 아니라 여기 사기 열전에서 전을 쭉 늘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의 전인데 이 전은 한문에서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글을 쓰는 양식이에요. 어떤 글을 말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일대기를 적어 놓은 것을 전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일대기. 대신 거짓은 적어 놓으면 안 돼. 진짜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 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죠? 지금 우리가 자서전할 때 자기 스스로 쓰는 거잖아요. 자서는 전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자서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만을 기록해 놔야 돼. 근데 자서전이잖아요. 자기가 써야 되죠. 남이 써준 뭐예요? 타서전이에요. 타서전. 근데 저 여의도 가면은 500만 원부터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뭐 2000만 원짜리 자서전을 써주는, 특히 국회의원을 전문적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서전이 아니에요. 이건 타서전이지. 자, 아무튼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런 말을 전이라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기 열전에서 있는 사실만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아까 홍길동전 할 때 홍길동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공의 이야기죠. 나중에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오면서부터 허구가 가미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들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재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더 내려와서는 아예 없는 사실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뭐로도 되느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설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홍길동 전 할 때 저는 소설이란 말이에요. 장화홍련 전 할 때 그 전은 전부 소설이라는 말이에요. 유명한 연암 박지원의 9편이 전이 있죠? 그걸 구전이라고 그래요. 양반전, 뭐 허생전, 뭐 민홍전 할 때 그런 것들. 전에 대한 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정도만. 자, 그 정도 이제 상식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타이틀은 하늘에 도는 정당한가. 핵심은 뭐냐 하면은 아까 이 글이 여기 나와 있는 백이숙제를 원래 저는 쭉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평가가 나와요. 역사적 평가가. 그 평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쭉 그 인물을 해놓고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마지막에 평가를 해둬요. 그 평가하는 내용이 여기. 이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정말로 청렴결백하게 살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되나? 여기에 물음표를 단 거예요. 왜 청렴하게 산 사람은 굶어 죽어야 되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못되게 살았던 여기 오면 도척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 여기 도척이라는 사람이, 저놈은 도둑놈의 대명사인데 평생을 또 자기 수명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과연 하늘의 도는 바른 것인가? 그곳에 이제 물음표를 찍어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편의 뭐냐면 평가인데, 사실은 아까 숙제 백이열전이 사마천 사기의 열전의 첫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첫 편인데 그 전체의 주제이자 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들어가는데 그 중에 자, 과연 정말 우리가 선하게만 살아야 될 것이냐? 선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그거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호괄 천도 무친하야 상여 선인이라 하니 약 백이 숙제를 가위 선인자 비야 여기까지 보죠. 혹 조심하셔야 돼요. 혹 하면은 우리가 무슨 혹이라고 하죠 원래? 의혹할 혹 하려면은 여기다가 마음심이 이렇게 들어가야 의혹되다. 이때는 혹시 혹자죠. 자, 근데 요게 혹시라는 뜻도 되지만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알아두셔요. 사실은 어떤 사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가 들어가야 돼요. 혹시인 사람, 혹시인 사람에서 어떤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쓰잖아. 혹자는 이런 말을 했어 라고 할 때, 그죠? 근데 이제 한문 좋아하는 사람은 혹자는 하고 한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한글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줄이면 뭐가 된다? 혹도 된다. 혹. 그래서 혹자는 혹시라고 하는 부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명사로 어떤 사람도 돼요. 혹자의 준말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세요. 이건 미혹되다. 우리 불혹할 때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럼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사마천이 한 말이 아니라 딴 사람이 한 말이. 요 말을 했어요. 요 말. 자, 이거 우리도 생각해 볼 말이에요. 천도 무친하야 상여 선인이라.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천천히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글자의 수는 4글자일 거예요. 앞으로 글자를 제일 많이 볼 게 4글자예요. 4글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2자씩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2자와 2자씩 합쳐서 결합해 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자, 여기서 한 자 더 늘어나면은 5자가 되는데 5자는 기본적으로 2자, 3자 해서 그래요. 2자, 3자. 여기서 한 글자가 더 늘어나면 6자가 되는데 6자는 3자, 3자. 자, 여기서 한 글자가 더 늘어나면 7자가 되죠. 7자면은 4자, 3자. 만약에 여기서 한 자 더 늘어난다 그러면 8자가 될 때는 다시 4자, 4자에서 다시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천도무친이라는 4글자를 한꺼번에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굳이 이런 방법으로 나누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아마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안 앉아 계실 거예요. 혼자 공부하시지. 그럴 경우는 2자씩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무조건 이렇게 일단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자만 보여요. 천도, 하늘, 천, 도자죠. 그죠? 자, 이것도 우리 첫 시간이니까 하고 넘어가죠. 명사와 앞으로 명사가 쭉 반복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한문에서는. 그럴 때는 2가지 방법이에요. 명사와 명사로 해석해 주는 방법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풀어주느냐 하면은 명사의 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그럼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도 맞고 아버지의 아들도 되죠. 이 사람은 누구 아버지 아들이야 이것도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요 2가지만 잘 기억해 두셔도 명사끼리 나올 때 해석하기가 쉬워요. 자, 저기 첫 번째 나왔죠. 하늘, 도, 길. 그러면 하늘과 길인지 하늘의 길인지 상황에 따라서 하늘과 도도 되고, 여기에서는
하늘의 도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는 해석해 놨어요. 천도, 하늘의 도. 그럼 뭐죠? 우리말로 하자면 하늘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사람이 가게끔 하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 그걸 인간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천도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자연으로 지금 여기 노자 이야기니까 지금 우리 여름에 크 덥다가 더울 때 막 죽겠더니 한 몇 주 지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시원하죠. 이게 누가 만든 길이에요? 그렇죠. 이게 천도라는 거예요. 천도가 만들어 놓은 자연의 질서인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학에서는 사람도 그러면은 하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다. 이게 천륜이라는 거예요. 천륜. 그걸 이제 사람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무친이죠. 자, 친한 무구가 없다니까 친함이 없다예요. 그러면 하늘의 도, 친함이 없다 해석하면 하늘의 도는 친함이 없다. 상역, 아까 항상 상자의 여자는 함께하다, 더불다 여자니까 더불 여자죠. 이게 가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약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죠. 왜냐하면 이게 다 사람 손이니까 그렇죠. 이게 두 사람 손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게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두 사람이 뭔가를 하는 행위가 여예요. 자, 상역, 항상 함께한다. 누구와? 선인과. 그럼 항상 선인과 함께한다. 이건 노자에 나온 말이 노자. 사마천은 유학자인데 유학자이면서도 도가의 말인 노자의 말을 딱 앞에 앉혀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도는 특별히 친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귀한 집 자식이니까 그 사람한테만 길을 열어주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천한 집 자식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뭔가 안 주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도는 누군가와 특별히 친한 것이 없어서 항상 그러면 선인과 함께 한다 이 말은 선인 편이다 이 말이에요. 선인할 때 선은 무슨 선? 착할 선. 그렇죠? 착한 사람 편. 정확하게 착하다라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자기가 자식이면 자식 노릇 잘하는 사람. 선생님이면 선생 노릇 잘하는 사람. 그 잘하는 사람의 편에 선다. 그러면 이제 요 말을 가지고 뒤에 풀어갈 거예요. 요 논리라면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백이숙제 편에 서야 되겠나.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도척 같은 도적놈 편에 서면 안 돼. 근데 결과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요거 핵심을 가지고 그 다음 가볼까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호괄할 때 이 호괄은 누가 봐도 노자인데 왜 호괄이라고 썼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천은 뭔데? 유학자인데 이 유학에서 노자, 도가의 말을 끌어다가 쓰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노자의 말인 줄 알아. 그런데 여기서다가 딱 타이틀을 이렇게 쓰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노자가 이런 말 했다 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혹 대신에 아마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노자왈 썼을 텐데 야 이거 밝히기가 좀 그렇네. 그래서 혹왈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글 쓸 때 그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유가 쪽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도가 쪽에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려니까 혹자가 이런 말 했다. 왜냐하면 그쪽 말도 일리가 있는 건 있거든. 그러다가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호괄이라는 말 보면은 누가 봐도 알 텐데 왜 혹을 썼을까 하면 생각해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 자, 약, 백이, 숙제, 가위, 선인, 자, 비약. 자, 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만약 약자가 있고 같다 약자가 있어요.
주로 위치가 앞쪽일 때는 만약이고 중간일 때는 같다예요. 그래서 만약 약, 같을 약 그래요. 근데 여기 앞에 나왔으니까 뭐가 돼야 되죠? 위치가 앞이니까 만약이어야 되죠. 근데 맨날 이렇게만 쓰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중간에 왔지만 여기가 같을 약자예요. 같다라는 뜻이. 이거 이렇게 쓰는 거하고는 구분하셔야 되죠. 쓰다 고자하고 또 이렇게 오른쪽 우자가 들어가느냐 옛고자가 들어가느냐 달라요. 비슷하니까 이게 한문 볼 때는 눈도 좋아야 돼. 잘 봐야 돼. 옆으로 삐져졌는지 밑으로 그대로 내려왔는지 이게 오른쪽 우자인지 옛고자인지. 자, 백이숙제 사람 이름이에요. 백이와 숙제인데 이것도 한번 참고로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걸 알려면은 아버지의 학렬을 기록할 때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요걸 알고 있어야지 여기 백이와 숙제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백은 맛이죠. 맛백. 그래서 이건 첫째를 뜻해. 첫째. 그래서 이게 백도 되고 나중에는 패도 돼요. 패. 재패하다 할 때 으뜸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서백, 서패라고도 하는 거예요. 패자할 때. 두 번째가 버금. 그래서 큰아버지는 백부, 큰아버지 밑에는 중부, 아버지보다 밑에는 숙, 아저씨 숙자를 써서 숙부. 그죠? 맨 아버지 학렬 중에서 막내 작은아버지는 계부. 그래서 백중숙계를 이걸 쓰면서 이제 자를 지을 때 주로 많이 이걸 써요. 자를 쓸 때. 자는 우리가 왜 성인식 때 지어주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첫째면은 주로 백자가 많이 들어가요. 둘째면은 중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공자가 둘째에서 니구산에서 태어났을 때 중니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도 백이 숙제 했으니까 백은 첫째, 숙은 셋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형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백이와 숙제. 다 아시다시피 소국이에요. 고죽국이라는 곳에 왕자였죠. 왕자. 고죽국의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백이가 큰형, 둘째가 있고 셋째가 지금 숙제. 밑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고죽국의 왕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겨요? 세종처럼 백이가 첫째니까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한나라니까 한나라 때 오면 장자상속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왕이 돼야 돼. 백이가 첫째가. 그런데 고죽국의 왕이 아무리 봐도 누가 더 똑똑해요? 이 셋째가 더 똑똑해. 그러니까 셋째가 왕이 되면은 이 고죽국이라는 나라를 더 잘 통치할 것 같아. 걔 죽으면서 셋째 네가 왕이 되어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셋째가 왕이 되면 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또 셋째 얘는 또 너무나 또 착한 애야. 그래서 어떻게 그거 알아야 뒤에 여기 있는 요게 나와요. 여기 있는 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 셋째는 큰형님이 계시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고죽국을 떠나버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백이가 또 돼야 되죠. 근데 백이도 아니 아버지가 셋째한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셋째가 떠났다고 해서 내가 그 왕위를 차지하면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놈이 되냐. 나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둘째가 왕이 되는 거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왕을 찾아가요. 그때는 왕이 아니죠. 누구의 아버지죠?
무왕의 아버지, 이 무왕은 주나라를 세운 사람. 그래서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이 서백이었어요. 서백. 서백은 서쪽 지방의 우두머리. 그래서 저 서백이 어른을 잘 모신다고 하니 우리 노후를 위해서 저 서백을 찾아가자 해서 찾아가는 도중에 서백이 죽고 누가 왕이 돼요? 무왕이 왕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금을 죽이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임금을 죽이고 이제 주나라를 건설할 때 그 과정에서 백이숙제가 뭐라고 하죠? 여기 무왕이 주임금을 치러 갈 때 무왕이 탄 말고삐를 잡고 불충과 불효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하고 간언을 하죠. 불충은 그때 무왕은 왕이 아니에요. 신하예요. 왕은 여기 있는 주임금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임금이 못 되어도 임금을 죽이는 건 신하로서의 불충이다. 또 불효는 아버지가 죽자 3년상을 치러야 되는데 3년상도 치르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건 그건 불효다 하고 간언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밀어붙여서 이 무왕을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던 한 사람 강태공이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주나라를 건설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나라 곡식 먹지 않겠다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캐어 먹다가 죽죠. 그 이야기를 알아야 요 뒤 연결이 돼요. 자, 여기 요하고 연결돼요. 백이와 숙제와 약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을 약자. 백이와 숙제와 같은 사람이 가위, 자, 가짜 첫날이니까 할게요. 캔이 캔. 가능을 만들어주는 조동사예요. 위는 말하다. 그러면 가위하면 말할 수 있다. 자, 선한 사람. 선인, 하면 선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이건 만들어주는 어떤 쉽게 말해서 굳이 자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위에 명사격으로 말하는 명사격 어려우니까 선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할까요? 말할 수 있다 해요.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이 야자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어조사야예요. 어조사야. 어조사야라고 해서 문장 끝에서 물음표를 만들어주는 글자예요. 근데 저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요 부분, 어금야자하고 여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오다가 이건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왕 썼던 거, 누군가가 이렇게 쓴 거야. 잘못 썼는데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써버리는 거. 엄청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나중에는 간사할 사자인데 간사하다 사 한데 그런데 이것도 이거와 같이 어조사 야자가 돼요. 물음표. 자, 그러면 자, 백이와 숙제와 같은 사람을 가위 말할 수 있다. 선한 사람. 여기는 쭉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자하고 구분이 되죠. 자, 그럼 자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공부했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 사람자, 사람인이죠. 그런데 이건 단독으로 혼자 사람이라고 쓰여요. 단독으로 사람. 그리고 이 인자는 주로 양반들을 세는 단위로 인을 썼어요. 그래서 양반은 3인 이렇게 써요. 명을 안 쓰고 인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투표에 어떤 사람은 시옷이라고 하는데 시옷이 아니고 사람 할 때 그 사람의 시옷이라는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는 그 옛날 단위로 인자인 양반을 세는 단위였어요. 이건 단독으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요 사람은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항시 앞에 있는 것에 수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쓰죠. 위정자. 정치를 하는 사람. 위정인도 될 수는 있는데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는 잘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는 자기 혼자로 사람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는 위정인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위정자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심하시고,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것이 사물일 때는 것도 되고, 만약에 장소가 되면 곳도 돼요. 곳. 만약에 전통자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통자. 전통자. 그러면은 전통에 다니는 사람도 되고, 전통이라는 곳, 장소를, 전통이라는 이곳, 이런 식으로도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가 백의와 숙제와 같은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것 이렇게 되죠. 것이 비, 아니다, 야자가 있으니까 물음표. 잘못이다, 그러니까 야가 있으니 잘못인가, 그른가 이 말이에요. 그럼 다 합쳐서, 자, 하늘에 도는 친한 사람이 없어서 항상 선한 사람과 친하다라고 노자가 이야기하더니, 그러면 선인인 백의와 숙제와 같은 사람을 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건가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백의와 숙제는 선인인데 하늘이 친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럼 뒤에 볼까요? 왜 이제 이런 말을 썼는지 이유가 나와요. 자, 왜 비야 이렇게 썼느냐? 왜 잘못인가? 왜 이렇게 말했더니 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인가? 적인 결행 여차이 아사로다. 자, 여기는 둘에 여섯, 여덟, 아홉 자나 되는데 말이을 자가 여기 이제 중요해요. 앞으로 말이을 자가 나오면 문장 무조건 잘라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문장, 아사가 한 문장,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게 말이을 자, 연결사니까, 접속사니까. 그럼 앞에 적인, 결행, 여차, 여섯 자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여섯 자는 33인데 33도 많지만 2도 엄청나게 많아요. 둘도. 그래서 적, 인, 결, 행, 여, 차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두 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는 게 여차라는 말이 있어. 지금도 쓰잖아요. 여차 해서 저차 하다 할 때 여차까지는 한자인데 저차부터는 한글이에요. 여차해서 할 때 이와 같다 이 말이죠. 같을 여자니까. 자, 그러면은 적인 요거 네 글자만 남았어요. 그럼 아까 다시 우리가 두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인 하면은 우리가 적선도 배웠잖아요. 적선하면 선을 쌓다니까 적인하면 뭘 쌓아요? 인을 쌓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렵죠? 이렇게 쓰면 원래 무슨 글자죠? 혈자잖아요. 그렇죠? 재다 혈. 근데 요건 또 한문이 어려운 게 원래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앞에 이 점 세 개를 빼버렸네. 부스를. 깨끗하다 결이라고 하죠. 우리 결백하다 할 때, 결백하다 할 때 깨끗하다라는 결자잖아요. 깨끗하다 결자인데, 근데 부스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다 혈. 나중에 그
대학에 보면 혈구지도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와. 그때 말고는 또 잘 안 써요, 혈자가. 혈구지도 할 때 말고는 잘 안 쓰는데 깨끗할 결자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오면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 이게 물숫자가 빠진 건가 있는 건가. 물숫자가 빠졌으면 있는 그대로 좀 재다 혈, 있으면 깨끗할 결. 아니 이 사마천이 쓰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종이가 없었어요. 어디에 썼죠? 대나무예요. 대나무. 이런 대나무. 이것도 나라에서 만든 대나무는 돈이 많으니까 이 폭이 넓어요. 근데 각자 개인이나 돈이 없는 이제 곳으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이 폭이 좁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그 통일신라나 이때 나온 죽간이라는 게 있어요. 꼭 되게 좁아요. 근데 이걸 다 써봐. 이거 다 쓸 수 있을까? 여기다가 이걸 다 쓰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붓은 빼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착각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후대 우리가 볼 땐 절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표기 수단으로 쓸 때는 다 알아요. 우리도 지금 뭐 좋은 치과 이렇게 하면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거 한 10,000년 뒤에 좋은 치과 이렇게 대놓으면은 좋은이 뭔 뜻이지 하고 사전 찾아봐야 돼. 10,000년 뒤에 만약에 지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빼버리니까 어려운 거. 그래서 조심할 게 이제 뭐 많아요. 아우 제자잖아요. 특히 우리 경선 맹자 논어 볼 때 그러면 이건 암심자 빠진 공손할 제자가 된 경우도 많고 그래요. 여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논어에서 다 뭐죠 이건? 노여자예요. 여자가 아니고 앞에 물숫자가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이해되셨어요? 그죠? 이해는 안 되셨죠? 이해는 안 되더라도 가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적이남이 인을 쌓다. 이때 행은 가다도 있지만은 명사로 행동이 돼. 왜냐하면 인을 뭐 하다 했으니 여기도 행을 뭐 하다 이렇게 가야 돼. 똑같은 구조로. 그래서 행동을 깨끗하게 하다. 여차, 이와 같다.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조심해야 돼요. 한문은 백이숙제가. 여기 주체가 지금 빠졌어요. 한문은 특히 주체를 빼고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반드시 앞에 나오니까. 근데 나와서 주체가 바뀌어도 안 써줘. 왜? 앞뒤 내용을 보면 아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어버려요. 아무튼 여기는 안 바뀌었으니까 백이숙제는 인을 쌓고 행동을 깨끗하게 한 것이 여차, 이와 같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어떻게 해줬다? 아사해버렸네. 지금도 쓰네요. 굶주리 했자니까. 그죠? 굶어 죽었다. 아까 어떻게 죽었어요? 고사리 캐먹다가 죽었으니까. 그죠? 그럼 아사가 아니네. 아니 고사리 캐먹다가 죽었으면은 고사리 먹었는데 왜 죽어? 아사야. 아는 굶어 죽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이 후대에 분명히 사마천은 아사라고 했으니 굶어 죽었다. 그럼 굶어 죽었으면 뭐도 안 먹었어요? 고사리도 안 먹어야 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떤 사람이 아까 뭐 수양산이라는 산을 지나가는데 이 산에서 왕자 출신이 둘이서 고사리나 캐먹고 있는 그렇다고 고사리만 캐먹었겠어요? 거기 나오는 또 저기 뭐죠? 뭐 그렇죠. 열매도 먹고 또 뭐 송이도 캐먹고 뭐 인삼도 먹고 산삼도 먹고 했겠죠. 근데 보다가 너네들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주나라 곡식 안 먹으려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여기 수양산은 어느 나라 산이냐 그랬더니 주나라 산이네. 그럼 여기 나오는 고사리는 누구 거냐 그랬더니 주나라 거네. 그럼 너는 그것도 안 먹어야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날부터 진짜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돼. 그럼 진짜 아사가 돼. 그죠? 근데 한의학 쪽에서는 아니다. 의학적으로 풀어야 된다. 왜? 이 고사리가 독초니까. 아사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는 독사가 맞다 이 말이에요. 왜? 고사리를 왕자들이 먹을 줄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독이 있는 풀인 줄 모르고 제사 때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먹는 풀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꺾어서 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독이 과중해서 죽었다.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정확하게는 여기는 아사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느냐 하면 요게 지금 선인이라는 거예요. 인을 쌓고 행동을 깨끗하다 할 때 인은 나중에 우리 이제 그 공자가 가장 강조한 사상이 인이라는 건데 저것도 너무 문제 뜻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나중에 배우시고 그 중에 가장 그 근리한 해석이 제가 볼 때는 무사의 개념을 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뭐 사랑도 있고 배려도 있고 인의 뜻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것이 인이다. 자, 아까 왕권의 자리를 주었을 때 숙제가 왕권의 자리란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그죠? 아니 갔다 나오면 감옥 갈고 욕하는지 다 하는데 왜 거기 가려고 난리겠어요. 권한이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그 권한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큰형님한테 주잖아요. 그죠? 셋째도 큰형님도 마찬가지.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그러면 받아서 왕노릇하면 내 자손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일생일대 편하게 권력 쥐고 사는데 요즘처럼 5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데. 장수왕의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아들이 왕이 될 텐데 아버지가 장수를 해버리니 아들은 왕에 올라갈 틈만 보고 있는 틈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가 깨끗한 거죠. 그럼 이와 같이 산 사람은 선인이에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여버렸다. 굶어 죽어버렸다. 그러니 천인은 무친, 친한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 뭐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 없는데 누구하고는 친하다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하고는 항상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선한 사람 편이다 이 말이거든. 그럼 선한 사람 편이면 백의숙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사하면 안 돼. 사실은 죽더라도 어떻게 죽어야 돼요? 포사해야 돼요. 그죠? 이 사마천이 조금 그 강도가 약했나 봐. 공자 제자들까지 끌고 와요. 그러면서 차 이렇게 했어요. 차 무슨 차죠? 또. 자, 이 차자가 나올 때는 앞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더 이야기할 때 차를 해요. 차. 그러면 또 거기다가 이렇게 돼요. 하나 더 알아도요. 전문 친구들은 차가 하나 더 있을 때가 있어. 이때는 동시상황. 차행차음하면 어떻게 되죠? 달려가면서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가고 또 마시다가 아니고 또 가고 또 마시다가 아니라 동시상황에 가면서 그 차를 마시는 거예요. 동시상황.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하나 더 알아두려면은 여기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미래 시제를 만들어주게 돼. 장차. 그 위에는 거의 안 쓰이니까 저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차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와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또 70자지 도의 중리 독천 안연 위호학 이시나 연 회야 누공하여 조강 불념이 졸조요하니 천지 보시 선인이 기하여제야.
자, 또 게다가 70명의 자는 제자의 이제 자를 줄여 놓은 말이에요. 제자의 도, 이 지자가 제일 많이 쓰일 때는 어조사라고 하는데 앞에 오는 말보다는 뒤에 오는 말이 중요해요. 뒤에 오는 말이 이게 다로 끝나면 이 지자는 은는이가가 돼요. 다로 끝나면. 근데 뒤에 오는 이 단어가 명사로 끝나면 뭐뭐의라고 하는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이 도자가 무리 도자예요. 무리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자는 뭐가 되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제자의 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제자의 무리. 공자의 제자가 약 한 3,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추정이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3,000명 제자 중에 제자들을 선정할 때 대표적인 제자를 61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0 여기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72자 여기는 2를 빼고 그냥 큰 숫자만 든 거예요. 그래서 61자 또는 72자 또는 72현이라고도 하고 공문 10철 여기서 그래 자현 또 이렇게 철로 나누기도 하는데 61명의 제자 72명의 어진 제자 공자 문하의 10철 10명의 철인 밝을 철자예요. 밝은 사람. 그래서 논어에는 요 부분만 나와요. 공문 10철만 나와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71자 72현 공문 10철. 근데 여기서는 요 표현을 가져와서 70 이것도 2는 빼고 그냥 자만 집어넣은 거예요. 72명의 공자 제자의 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왜 써드리냐면 공자의 제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올 테니까 참조하시라고 써드려요. 자, 공자 71명의 무리 중에 중리 아까 말했죠. 공자의 자가 중리니까 중리가 독 홀로 무슨 추천하다 누구를 안연 공자가 가장 좋아했던 3,000명 중에 1위는 안연이거든요. 공자의 어머니 어머니가 누구죠? 안징제거든. 근데 두 사람의 관계는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확률상 뭐가 높아요? 외가 쪽에, 그러니까 부인 쪽에 친척일 가능성이 높아. 공자도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자기 아들은 조금 공부 못한다고 막 뭐라고 했는데 아마 그 처가 쪽에 또 괜찮은 놈이 한 놈 있었나 봐요. 근데 그 3,000명 중에 이 사람한테 제일 정이 많이 가요. 그래서 69세인가에 죽어. 안징제가 아내가. 그래서 엄청 슬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논에. 그래서 아무튼 공자인 중리가 홀로 안회를 추천해서 뭐라고 하였다. 위는 하다. 호학이라고 하다. 위호학. 자, 공자 독천 중안연 위호학. 공자가 홀로 추천하다 누구를 안연을. 그래서 호학이라고 하다 해서 이건 노나라의 그 왕이 그래요. 선생님, 공자 당신 제자 중에 누가 가장 공부를 좋아하시오?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 중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안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안연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2번 저지르도 하지 않고 화를 내도 그 화를 옮기지도 않았는데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다. 사실 일찍 죽은 건 아니지만은 자기보다 일찍 죽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단명도 아니에요. 근데 공자보다 일찍 죽었으니까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이 그 뒤로는 안회가 죽고 난 뒤로는 아직까지 안회처럼 공부를 좋아하는 놈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호학을 한다.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앞에 우리가 아까 어디 갔나요? 여기에 그러나를 한번 썼죠. 그러니까 또 쓸 수가 없으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연자도 그러나예요. 그래서 마리의 자도 그러나, 연자도 그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까지 종이가 많아지니까 합쳐져. 종이가 많아지니까. 종이 많아진다는 거. 종이가 이제 발견되고 나서부터는 대나무에 쓸 때는 힘들었지만 종이에 쓸 때는 조금 더 공간이 많이 생기죠. 나중에는 두 개를 같이 쓰기다. 연이 하면은 역시 그러나예요. 근데 그럼 학자들은 왜 미자까지 하나 더 써줬을까? 그건 훨씬 더 강한 역접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역접의 강도를 따지자면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강해요. 마리일자보다는 연자가 더 강하고 연자보다 더 강한 역접은 연이. 근데 100% 그렇지는 않아요. 보편성이라는 거. 자, 그런데 연의 이름이 안회예요. 회. 연이 자고 그래서 안회, 안연 같이 써요. 안회, 야자는 중간에 들어가면 쉼표예요.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할까요?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야는 어조사 야자죠. 자,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들어가면은 쉼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끝에 들어가면 마침표. 여기에서는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쉼표. 루는 자주, 공은 비리공자, 회야 루공이라. 자,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공자가 안회를 이야기할 때 어디 나오나요? 안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회야는 기서. 나중에 배우세요. 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나 안회는 도에 가깝게 생활한 사람이다. 그러나 안회는 자주 피었어 할 때 피다라는 건 뭐가 피냐면은 우리 70년대 생각하시면 돼요. 주부들이 제일 비면 속상한 게 뭐죠? 쌀떡. 요즘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밥을 많이 안 먹어서. 근데 쌀떡이 비면은 제일 불안하죠? 그래서 비다면 뭐가 비는 거예요? 쌀떡이 비는 거예요. 쌀떡이. 그러니까 쌀떡이 빈다라는 말은 자주 밥을 굶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안회는 도에 가깝게 생활했지만은 자주 쌀떡이 피어서 배가 고팠어. 힘들게 살았어. 어렵게 살았어. 그래서 죽었을 수도 있어. 조금 더 영양가 있으면 오래 살았을 텐데.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요거는 이제 사마천이 조금 더 뭐라고 안회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려고 조강불념 이렇게 해놨어요. 조강불념이다. 마리오일자 있으니 끊어야 되죠?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오니까 나올 때는 안 할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죠. 조강지처 불화당 할 때 조는 그렇죠. 쌀지개미, 술지개미. 강은 쌀겨. 그래서 술을 만들고 찌꺼기가 이 조조조. 술지개미, 술찌꺼기. 그 다음에 쌀겨. 쌀을 이렇게 옛날 방앗간에서 찢고 나면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그런 것 같아. 그거 이제 쌀겨는 주로 돼지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살림이 집에 아까 쌀떡이 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뭐도 먹느냐 하면은 술지개미도 먹어. 그래서 아주 가난을 대표할 때 조강이라고 해요. 조강. 그럼 조강지처는 뭘 말하죠? 그렇죠. 술지개미와 쌀겨를 함께 먹던 부인. 그래서 집안이 고할 때 함께한 부인을 조강지처라고 해요. 그 조강지처는 마루에서 내려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내려오다라는 걸 쫓아내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다. 조강지처는 쫓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조강지처 불화당이라고 그러죠.
자, 아무튼 쌀겨나 술지개미도 싫어할 염자예요. 염증을 느끼다 할 때 싫어할 염. 불염이니까 뭐예요? 싫지 않다. 그것도 부족해. 배고파서. 술지겸이나 쌀겨도 많이 먹지 못해. 이게 술지겸이나 쌀겨도 실증 내지 못할 정도로 부족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마침내 졸자. 원래는 병사 졸자죠. 근데 이게 부사로 더 많이 써요. 마침내, 끝내라는 뜻이에요. 졸자가 마침내. 자, 조자도 무슨 조자? 원래는 돌레충자가 있으니까 여기 손이 있고 손 사이에 하나씩 조그마한 놈이 들어가 있네. 벼룩조, 벼룩. 옛날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빗어내면은, 그렇죠. 여기 사이사이에 많으면 끼어 있다. 본래 충자 있잖아요. 손이 있고 거기 사이사이 하나씩 끼어 있네. 요놈하고 뭐가 똑같아요? 소리가 똑같아. 이건 무슨 조? 일직조.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같이 쓰게. 그래서 이것도 일직조자가 돼요. 조. 그래서 원래는 벼룩조자인데 일직조라고 돼요. 조지지사 할 때 벼룩의 지혜를 가진 선비가 아니고, 벼룩의 지혜는 없어요. 일찍 아는 지혜. 그래서 뭔가를 사태를 일찍 파악하는 사람을 조지지사. 아주 돌아가는 흐름을 빨리빨리 파악하는 사람. 자, 아무튼 요는 일찍 죽을 요자 요절하다 할 때 이렇게 원래는 땅에서 싹이 이렇게 돋아오다가 여기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오다가 풀이 꺾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는 싹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꺾이는데, 처음에 꺾일 때는 예쁘다 해서 예쁠 요자도 있어. 저기 처음에 싹이 막 올라올 때는 예뻐. 그런데 이게 크지 못하고 콕 꺾여버려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요절하다 할 때 저 요자를 쓰는 거예요. 일찍 죽다요. 그래서 원래는 일찍 죽다는 그래서 구분하는데 이렇게 써요. 원래 일찍 죽다요. 조강 쌀겨나 술지개미도 실컷 먹지 못하고 갑자기 일찍 죽으니, 누가? 아내가. 그러니 천지보시선인. 자, 6자죠? 그럼 아까 우리가 3자 아니면 2자 그죠? 천지보시선인. 자, 어때? 진짜 쉬워요? 뒤에 다로 끝났죠? 갑다 보자니까. 다로 끝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가 은는이가 주격조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 봐도 벌써 천지하면 하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갚다, 시자도 베풀다죠. 그럼 우리가 보시라는 것은 갚아주고 베풀어주는 것을 보시라고. 누구한테? 선인한테, 선한 사람한테. 그러면 하늘이 선한 사람에게 갚아주고 베풀어주는 것, 이게 이제 동격이에요. 그것이. 자, 하역.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가끔 한문이 순서가 바뀌어 똑같은 게 있어요. 하여, 여하. 왜 우리 서태지의 하여가도 있지만은 원래 이방원의 하여가죠. 어떠한가라고 하는 노래죠. 이런들 여하 하여 어떠하며, 여피역 하여 저런들 어떠한가. 하여가가 여차역 하여죠. 이와 같은들 또한 어떠한가. 여피 역하여 저와 같은들 어떠한가. 그래서 노래 제목이 하여가죠. 하여 여하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어떠한가. 자, 제자가 끝에 나오면 이 제라고 하는 놈은 물음표 확률이 90%예요. 가끔 뭐도 된다, 느낌표도 되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하늘이 선한 사람에게 보답하고 갚은 것이, 그것이
하여 어떠한가 이 말이에요. 지금 갚은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해야 된 거죠. 갚아주었다라는 제대로 갚아주었다는 말이에요. 못 갚아주었단 말이에요. 못 갚아준 거죠. 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여기 지금 백이숙제 예와 공자 제자 중에 안회의 예를 들면서 하늘이 이 선한 사람한테 제대로 못 갚아준 거예요. 백이숙제는 아사시켜버렸고 안회는 일찍 요절시켜버렸죠. 그러면 결국은 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 빨리 한 번만 볼까요? 혹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천도무친하여 하늘에 도는 친한 것이 없어서 항상 선인과 함께한다라고 노자가 말을 했는데 백의와 숙제와 약 같은 경우 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 사람들은 선인이라고 말하면 잘못되었나? 이 사람들은 선을 쌓고 행동을 깨끗하게 저와 같이 했는데도 아사 굶어 죽었다. 거기다가 공자의 72명의 제자 중에 공자가 유독 안회를 추천해서 호학하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안회는 자주 쌀떡이 빌 정도로 가난하여 술지개미와 쌀겨도 실컷 먹지 못하고 그리고서 일찍 마침내 일찍 죽었으니 하늘이 선한 사람에게 보답한 것이 그것이 어떻다고 하겠는가? 보답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그러면 이놈들만 그러면은 또 이해를 하겠다. 이놈도 있지 않냐 하고 이제 뒤에 이야기가 연결될 거예요.